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함께 지내던 우리 정정희 씨는 눈이 아파서 함께 못하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 환경 문제가 많죠. 악취, 미세먼지, 작년마을, 당산 폐석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익산 환경문제 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이상민 집행위원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민 집행위원장님 현재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뭐 시민들과 함께 뭔가 소통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 방식이 어때야 될 거냐 뭐 이런 고민들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아마 익산시 의회가 정례가 계획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검사 관련해서 익산시 시의정과 관련한 정책 의제를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지금 그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시민단체 하면 이렇게 공동으로 활동하는 내용 보니까 전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 이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보통 많이 협력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역의 환경 문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환경 공대회를 만들게 됐는지 배경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배경은 가장 큰 게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인식도 있었고 또 각 단체들도 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장점이나 난산처럼 그리고 뭐 미세먼지나 그런 악취처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단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고 시민들의 요구는 높고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말 그 지역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대책위가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몇 개 단체나? 저희가 22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아마 가장 많은 실질적 활동들을 좀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산 환경, 우리 시민들도 생각하기에 문제가 무척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형적인 문제랄지 도시 구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큰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과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뭔가 의지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없었다. 특히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밀접되어 있다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들이 있는 환경 공무원들이 강력한 어떤 행정 처분이나 활동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계속 누적됐던 거고 이게 단순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20년 이상 된 그런 사안들이 계속 축적됐던 그러니까 익산의 땅이나 하천 이런 부분들이 골마왔던 부분들이 지금 터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있냐 또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의지 있는 정책들이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좀 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의 발감독 부재, 행정의 환경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 공대회를 보니까 여러 활동을 했더라고요. 뭐 문화제도 하고 익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환경 공대회 활동을 하면서 크게 가졌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 소통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환경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서 환경 행동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작년에 너무 더웠습니다. 8월 5일 날 그 떼아볕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그런 환경 문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자라고 해서 환경 방문의 날 해서 장전마을하고 낭산을 갔었고요.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는 행정이지만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힘들은 사실 시민들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입장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한 9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좀 협력해야 한다. 좀 낭산이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의 중심에 이때 저희가 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자라고 하는 방향 속에서 방문 활동도 했었고, 뭐 같이 협력하는 이런 활동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는 결국에 행정의 제도화를 통해서 어떠한 검증이랄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거냐라고 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활동들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3대 분야, 뭐 10대 과제, 15대 과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환경 관련된 뭐 정책 제안 문제는 좀 이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익산 환경 공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아까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설문조사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근데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라고 하는 걸 물었는데요.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게 시민 대부분의 입장이었고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환경 문제가 심해졌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의 역할을 주목을 했고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장의 의지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강력한 행정 정책들을 집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환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달라지는 거고,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는 거고,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의견이 70%가 넘게 어쨌든 그 단체장과 환경공무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환경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를 그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 한 20여 년 계속된 악취 문제가 한 40%.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도 익산이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좀 저희가 좀 의외로 됐던 게 하수 슬러지 처리랄지 이런 환경 기초 시설과 관련해서 나서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게 한 1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익산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단체장의 의지다. 그게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람들의 강력한 관리 감독 집행 이런 원인을 찾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악취를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거기 한 가지 빠졌는데요. 그 환경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게 환경 기초 시설입니다. 기초 시설. 소각장이랄지 음식물 처리, 하수 처리, 뭐 이런 뭐 축산 폐수. 근데 이런 시설들이 과연 민간이 소유하는 게 맞냐, 아니면 공용화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환경 기초 시설들이 이게 익산이랄지 이런 소도시에서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 형태가 돼요. 민간이 갖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의 어려움도 있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정이 끌려가거나 이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더니 한 96%가 최소한 시설에 대한 소유는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운영과 관련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논란이 많이 되는 그 음식물 처리랄지 하수 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시설이 민간인 거고 거기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독점 구조다 보니까 이런 악취 문제랄지 그런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환경 공개가 보니까 하수슬러지 아까 말했죠. 하수슬러지 인허가 특효에 수사 촉구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성명서를 왜 내게 냈는지 하고 현재 수사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뭐 요 과정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을 독점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하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근데 이 허가가 왜 하필 이 선거 과정이랄지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익산시에서 반대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왜 허가로 입장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업체를 매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수 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증서를 허가를 받았다는 게 그 시설을 매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뭔가 이 액수가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쟁점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게 이제 이명택 시의원이 제기를 했었고, 이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익산시가 뭐 자체 감사를 한다, 또 수사 의뢰를 한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수사의 지점들이 형성되지 않고, 각자 자기 편의적 이 상황에서 좀 진행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사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성명서의 요지였는데, 결론은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익산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뭐 의원을 뭐 수사 의뢰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본질과 벗어난 문제가 좀 됐고, 의원이 이제 의정 활동을 뭔가 좀 뭐랄까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뭐 무혐의로 나갔고, 하지만 이 특혜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지금 가려지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그 공익감사를 아마 청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익산시장에게 그 환경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냈어요. 아까도 정책 대안으로 보낸 것 같은데 네.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제도화시키는 건 뭐냐라고 놓고 보면, 환경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허가 과정을 어떻게 시민이 제대로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에 어떤 허가가 돼서 운영되는 환경 관련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행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하는 이 위원회의 기능에 중요한 환경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검증 절차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이게 어쨌든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전 문제와 관해서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가 있다고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얘기되는데 왜 이게 제대로 거기에 걸맞게 뭔가 행정처분이랄지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의 권한과 사법 권한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사정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이 특별사법경찰로 해서 아마 이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뭔가 지도 감독의 문제, 환경 정책들이 진행이 되면 이게 좀 공개가 돼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이 구축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홈페이지가 좀 구축이 돼서 조만간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만족할 수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적 지점들이 어떤지, 상황들이 어떤지를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환경 백서를 좀 만들자. 그래서 환경 백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차단하자. 두 번째는 지도 감독을 강력하게 하자. 세 번째는 환경 정책에 대한 투명성들을 높여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환경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익산이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중심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려면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한 시민의 의식, 공무원의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공무원들은 매년 전원이 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고,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받고 실천활동에 나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센터를 좀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만드는 거에 동의는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이렇게 추진할 건지 이제 이 부분은 또 시하고 더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인허가에 대한 사전 검증, 그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환경 관련된 정보에 대한 시민들한테 공개, 환경 백서 발간, 환경 교육 내용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가장 또 쟁점 사항이 이제 입법에 효과에 됐는데 시민단체가 원래 처음에는 환경 옴부즈만을 도입을 하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보니까 좀 변경이 됐는데 익산시 계획은 뭐 감사위원회를 이렇게 두겠다, 합의제 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입법에 효과가 됐던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저희가 요구했던 건 그 시민들이 감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해서 이제 시민 옴부즈만, 시민감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 위원회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익산 시장님이 크게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시민들이 들어와서 직접 감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그런 계약직이겠죠. 그 개방형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익산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익산시에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사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감사위원회를 해서 위원회 체계로 하고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명을 하고, 예. 3인에서 5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여기에 이제 어쨌든 외부에서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폭이 열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의 문제 중에 중요한 건 투명성이거든요. 제대로 감사를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구조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면 감사원처럼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어떤 감사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익산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익산시에서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의견 개진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게 어쨌든 충분히 좀 협의가 돼서 시민들이 좀 더 실질적인 감사 과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큰 틀에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진전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아까 우리 그 집행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의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양산 표석산도 그렇고 장전마을 건도 그렇고 환경 문제 인허가를 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행정의 지금 현재 의지는 어떻습니까? 뭐 행정에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민들의 환경 문제 해결의 요구가 높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좀 과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공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어쨌든 제도도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런 견제 기능들을 할 수 있을 만큼 행정이 시민 의견에 대한 수용성들을 얼마나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수용성의 문제는 결국에 단체장의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은 정말 열심히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익산시 입장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섰을 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시가 시민 의견에 대한 수용성들을 실제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검증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잘 견인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장점이나 낭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중앙정부, 그러니까 환경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했는데 이번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사자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밝혔고 익산시와의 뭐 어떤 그 업무 협의랄지 또 개인적 의지들을 표명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특히 한명도 당선인 같은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들이 함께 지켜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평가도 하고 좀 지지도 하고 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작년 10월 24일자인데요. 그 환경공대회가 이제 활동을 하고 익산시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익산 시장께서 친환경 도시를 선포를 했어요. 만들겠다고. 이유, 친환경 도시 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익산시에서 친환경 도시를 선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하고요. 아까 이거 환경 관련한 뭐 조례가 이번에 뭐 종래에 대한 2건 정도 처리가 될 거고 특사경도 도입하고 뭐 이런 의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의 환경 문제를 이렇게 복원하는 거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 친화도시라고 하는 건데 복원 플러스 앞으로 환경 친화도시에 대한 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이 아직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상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과정에 어떤 그 단계적 과제 그리고 여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없이 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 교육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의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한 단계를 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존의 어떤 그 복구 문제하고 나왔던 그 의제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어떤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오고 그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민간 협력의 구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정치권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 단계로 표현을 해서 만약에 한 5단계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도 어떤 1단계 뭐 이런 정도의 지점인데요. 아직 뭐 익산시 의지가 뭐 아닌 것 같다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의지를 견인하기도 하고 또 그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는 어쨌든 시민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모델이나 상을 만들 때도 시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 뜻이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시민들의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 실천. 그렇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제 환경과 시민 편의는 비례하기보다는 반비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때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뭔가 이제 이럴 수 있는 그러려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조그만 실천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랄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설계가 돼서 자전거를 타면 뭔가 인센티브가 오고 뭔가 이 분리수거를 잘하면 인센티브가 오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인식을 높여내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있는 곳에 뭔가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대단히 촘촘하기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익산시도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단순하게 그 선포해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환경공대위 뭐 이후도 계속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뭐 활동 계획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환경공대가 작년 7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시하고 뭔가 여러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저희가 35일 정도 뭔가 뭐 선전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일단 저희가 1단계는 넘은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좀 일단 뭐 정책적 합의가 좀 상당히 이루어졌고요.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활동은 어떤 익산시가 환경 문제에 대한 제대로 인식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랄지 어떤 행정의 입장들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는 거가 저희 주동 활동이었고요. 사실 이제 올해 이제 그 초부터 이제 2단계 활동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공대가 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재구활동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는 이제 새로 제도화하기로 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뭔가 정말 제대로 시민의 대표성들을 가지고 역할을 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좀 견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2단계에 있어서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얘기했던 환경 친화도시가 되려면 큰 틀에서 어떤 비전과 계획들을 가지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틀들을 구축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과 논의가 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 뭐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연한 거버넌스 하면 좋겠지가 아니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거버넌스에 동의합니까? 라면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디테일에 가면 입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토론하고 뭔가 합의하고 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줄이느냐 그런 토대 속에서 뭔가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견인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대위가 가급적이면 빨리 저는 이제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놓고 보면 어쨌든 2단계, 3단계 이 과정까지는 아직도 좀 역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코로나 문제에 대한 진정 분명이 된다고 한다면 같이 좀 풀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 이제 시민들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익산 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도 이번 기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를 싹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